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이 지휘하던 군대를 남겨두고 자기를 따르던 지휘관들 일부와 함께 프랑스로 상륙을 했을 때 프랑스의 정국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당시 총재 정부의 4인 총재 중 한 명이었던 엠마누엘 조셉 시에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 시에스라는 사람은 1789년 1월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써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인기를 토대로 해서 총신분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공포정 당시에는 죽은 듯 숨어 지냈지만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에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계속 권력의 주변에 맴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CAS는 1795년에 정해진 헌법이 매년 의회 대표의 3분의 1을 다시 선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S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규정상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래서 이 헌법을 개정하기까지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CAS는 쿠데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AS는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접근을 해서 쿠데타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때 CAS에게 나폴레옹은 정말로 적임자였습니다. 일단 나폴레옹은 과거에 자코뱅들과 연결되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시 CAS가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넘어했던 장애물이 바로 자코뱅들이었는데, 이 자코뱅들의 눈을 속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미 이탈리아 원정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프랑스 내에서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폴레옹 스스로도 큰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CAS의 제안에 따라서 쿠데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CAS의 생각은 나폴레옹을 자기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CAS는 이미 50줄에 접어든 사람이었고, 그러면 나폴레옹은 아직 30밖에 안 된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이가 30밖에 안 됐죠. 그래서 정치적 경험으로 봤을 때 자신이 충분히 나폴레옹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과 CAS는 은밀한 준비 끝에 1799년 11월 9일에 쿠데타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입니다. CAS와 나폴레옹은 먼저 총재 정부를 해체시켰고, 그리고 바로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의회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쿠데타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나폴레옹은 500인 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이 500인 의회에 들어간 나폴레옹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쫓으려고까지도 했었고,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나폴레옹이 이렇게 500인 의회에 자기 자의로 등장한 것은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장군들은 의회의 소환 명령이 없이는 이 회의장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나폴레옹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겨루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이곳에서 몸을 피한 나폴레옹은 밖으로 나가서 다시 자신의 군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시작한 다음 날 나폴레옹은 500인 의회를 무력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CAS 그리고 로제 디코라는 사람과 함께 임시 집정관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집정관이라는 말은 이 로마 공화정 때 있었던 콘술, 즉 집정관이라는 관직을 그대로 따온 말입니다. 흔히 국내에는 통령정부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관직 자체가 로마에서 그대로 따왔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로마의 관직들을 가져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정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집정관 정부가 수립된 직후 곧바로 정식 집정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정식 집정관 정부에서 CAS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을 자신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생각이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CAS를 몰아내고 새로운 두 사람과 함께 정식 집정관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나폴레옹은 이러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헌법은 대의제 정부의 진정한 원칙, 그리고 소유, 평등, 자유라는 신성한 권리를 기초로 두고 있다.
헌법이 확립한 권력은 안정적이고 강력할 것이다. 혁명은 혁명을 촉발시킨 원칙 위에 확립되었다. 이제 혁명은 끝났다. 혁명이라는 격변의 시대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던 프랑스인들에게는 혁명이 끝났고 곧 안정된 사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선언은 그들에겐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즉 안정된 사회를 바라던 프랑스인들의 바람이 곧 현실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에 들뜨게 됐죠. 실제로 당시에 많은 프랑스인들은 그렇게 정치의 피로를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자기의 개인 권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3인 집정관 중에서 자기 스스로 제1집정관이 되면서 다른 두 집정관들에 비해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종신 집정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곧이어 똑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국민투표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거의 몰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투표 결과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을 해서 투표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시골 마을에 가서 찬성이 몇 표, 반대가 몇 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결과에 그냥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찬성에 많은 표를 던졌으니까 그냥 찬성, 뭉뚱그려서 모두 찬성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폴레옹이 종신집정관이 되고 또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폴레옹은 이런 조작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럽 세계에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유럽의 여러 군주들한테 자신은 황제가 된 것이 프랑스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된 것이라는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죠. 당시에 많은 유럽 군주들은 그저 왕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됐는데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다른 유럽의 군주들한테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교황이 출석한 그 자리에서 대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사실 이 대관식 자체도 나폴레옹이 계획한 일종의 쇼와 같았습니다. 이 대관식 자리에서 나폴레옹은 자신이 직접 왕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에 썼고 또 황후였던 조제핀의 머리에도 왕관을 직접 씌워줍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나폴레옹의 뒤에 바로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황의 출석은 당시 이런 대관식 장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세계에서 교황이 한 군주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의 유럽 대부분 국가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황의 축성을 받기 위해서 교황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대관식 자리에 교황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모든 프랑스 왕들은 랭스라는 곳에서 랭스 대주교의 축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전통을 깨버린 것이었죠. 사실 나폴레옹이 교황을 초대를 해서 대관식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다른 유럽의 모든 군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이 기독교 세계의 수장인 교황이 이 자리에 출석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다 상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모든 군주들의 부재 상황을 그대로 교황이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교황이라는 상징적인 권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은 왕정을 폐지한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왜 황제 자리에 오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사실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체제가 자기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랬죠. 그러나 프랑스는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를 처형했습니다. 즉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른 그 해가 1804년이었기 때문에 왕정을 타도하고 국왕을 처형시킨 지 1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은 군주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때 한 가지 음모를 이용합니다. 바로 영국에 있던 프랑스 출신의 왕당파 인사가 나폴레옹 자신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에 부르봉 왕가의 한 사람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는 음모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개입을 했다고 선전을 함으로써 프랑스인들한테는 자신이 과거의 그런 부르본 왕과와 같은 군주제를 회복시키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이 뭉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이 이 프랑스의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이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